요즘 뭐 어느 때나 그래도 보았지만 만만치 않은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잘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몇 개? 딱 하나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딱 뵀더니 앞에 두 분이 마침 이 두 분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여기에 대사가 나올 테니까 남자분의 대사는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여자분의 대사는 선생님께서. 네, 율동학대 사고대책본센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악처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가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네요. 목소리 좋아. 좋습니다. 좋아. 네, 고객님 당황하시지 마시고 우선 앞차 운전자와 함께 사진 찍어 주시고요. 현장 요원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 네, 사진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람들이요, 뭔가를 말을 하면 내 의도와 똑같이 상대도 들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통이 참 분통 터지는 일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인 소통. 그러니까 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의 소통은 왜 하죠? 뭘 이루기 위해서? 화목, 행복. 그런데 가정에서 소통하다가 싸우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송해요.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얘기예요. 가정에서 이 소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더 애틋함도 느끼고 다정다감함을 느끼면서 더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소통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소통을 하다가 싸우고 뭐 말도 안 하고 문 꽝 닫고 나가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도 가보고 뭐 어디 가게도 가보면요 정말 달라졌어요. 대화하는 게 예전 같으면 뚝뚝해도 뭐 장사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요새 여기 아니어도 저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거 뭐 여기 주문하신 차 나왔어요. 이렇게 할 때는 요즘 어떻게 해요? 주문하신 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 안 하면 이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의 시대에는 말로만 내가 변화했다가 아니고 우리도 방법, 대화하는 방법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그런 매력과 호감 때문에 뭔가 다가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흔한 말로 진짜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도 싫으니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냥 뭐 좀 한번 내 주장 이겨보려고 내 생각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이래서는 이제 금방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삶에서는. 그래서 좀 더 이해하는 이런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소통 능력이 좀 더 좋아지시면 일이 좀 더 잘 될 것이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제가 이 부부들이 같이 하는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사이좋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남남처럼 툭 하면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치우냐고. 잠깐 놓은 거지. 대화가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워요. 여기다 놓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화가 아니고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니까 이제 상대도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대화, 말은 영향을 미쳐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비판하는구나라고 의미를 사람들은 해석하면서 영향을 받아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내가 잘 되길 바라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자 안에 갇혀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제를 다뤘죠. 우리가 소통을 못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한두 가지만 달리하면 정말 확 떨어지는 게 이 대화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해왔던 대화의 방식에서 조금만 변형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달리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내가 이래왔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너무 가지시면 상자 안에 갇혀서 답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변화의 계기를 가져봅시다. 자, 한번 이거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움직이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능력. 과연 뭘까요? 이 집을 갈까 저 집을 갈까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식당, B라는 식당 있어요. 어느 집을 갈까?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 있어요. 어느 집을 갈까? 물론 가서 거의 대동소이해. 어느 집 가고 싶으세요? 친절한. 친절한 사람이지. 블로그 맞지? 친절한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끌리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표정이 밝든지, 아니면 정말 뭐가 말 한마디 기분 좋게 하든지, 이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쟁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의 이 마음이 끌리는 데는 뭔가 요인이 있어요. 이게 대화를 좀 해보면, 첫째, 관계와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얘기 좀 나눠보면 좀 더 대화 나눠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얘기 좀 나눠보면 그냥 요걸로 끝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세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거. 자, 이게 이렇게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 끝내야 되겠어요. 다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대화할 땐 좀 더 웃으면서 대화하라. 내 주장만 너무 하지 말아라. 고개 좀 끄덕이고 이렇게 경청하라. 뭐 다 알아요. 근데 실행이 잘 안 돼. 두 번째로 호감 가는 말투. 선생님, 이거 상품 어떠세요? 자, 이거 호감이 갑니까? 아니요. 선생님, 것 같아요. 아 이거 3만 원이에요. 아니 더 이상 못 깎죠 이거를. 아 내가 못 깎는 걸 못 깎는다 그러지 깎을 수 있는 걸 깎는다 그래요? 못 깎는다 그래요? 어떠세요? 이거 혼나고 오는 거야 혼나고. 근데 똑같은 말 해볼게요. 아 선생님, 아 이거를 3만 원으로 깎을 수 없는 거죠. 어떠세요? 좋죠? 부드러워요. 이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말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세게 말해야 내가 되게 좀 힘 있는 사람처럼 된다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 가는 말투와 표정. 지금 표정이 경쟁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밝아야 어때요? 말 한마디 붙일 마음이 생기는데 표정이 굳으면 말을 못 붙여. 그러니까 뭐야?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감정적인 우리도 이렇게 화날 때 있죠, 그죠? 네. 열받을 때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화를 내면 무슨 일이 생긴다 했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걸 좀 여기 좀 빨리 치우라 그랬어. 아까. 그런데 1시간 지났는데도 안 치워. 왜 제가 뭐래요? 갑자기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 와서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를 아까 치우라 했더니 왜 안 치우냐? 웃어? 아, 너 좀 정신을 차려서 일하고. 뭔 참이야, 참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봐보세요. 직원이 시켰는데 내가 안 했다는 거를 최소한 내가 잘못했구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꾸짖는 내가 화낸 당신이 잘못한 거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제 입장에서 뭐야? 이거를 안 치웠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한 말이야 라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라고 소위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 그러면 여기서 화내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빴는데 바쁘셨나 봐요.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치워주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바빴나 봐요. 네.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치워주세요. 이것과 바빴나 봐요. 이따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치워주세요. 네? 뭐가 더 나요? 전자. 차이가 뭐예요? 앞에 거하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제가 해봤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뭐가? 그렇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속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좋게 얘기해요? 아까 뭐라 했죠?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내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질 거고, 내가 화났다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고서 곧 잠깐 2, 3초만 생각하시면 이게 확 사라져요. 자, 너 이거 왜 안 치워를 나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떻게 말하죠? 나는 그렇죠. 뭐뭐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일찍 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연락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거를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내 바램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얘가 저거 느낌이 오신 분 있죠? 너라고 말할 때는 억양이 높아져요. 본능적으로. 근데 나는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톤이 뚝 떨어져서 아주 좋은 대화의 톤으로 가요. 오늘 요거 하나라도 꼭 실행해 보세요. 나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나는 일찍 왔으면 좋겠다. 나는 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바람을 얘기해야지 명령 쪽 안 되는 거예요. 비난 쪽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절대 싸움으로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도 뭐냐? 칭찬을 잘해요. 보면 벌써 칭찬거리가 탁탁 들어오는 거야. 저도 이렇게 많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제 저도 손님으로서 만났다는데 이 딱 보고서 정말 멋있는 티셔츠 입으셨네요라고 하고 진짜 이거 안목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저한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떠세요? 칭찬받은 사람처럼 꼭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특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어때요? 더 열의가 생길 거예요. 근데 칭찬을 집에서도 못 듣고 밖에 나와도 못 듣고 갈증을 느껴요. 누군가가 나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충족시킬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해주세요. 손님들에게도 칭찬도 많이 한다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정한 경청.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사람들 벌써 귀를 닫아요. 예를 들면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을 잠깐 해. 이거 지난번에는 분명히 이거 좀 더 쌌었는데 이거 갑자기 비싸졌네요. 막 얘기 시작하면 벌써 속에서 뭐야? 저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게 아니고 심판을 시작해. 속에서 아유 물건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보면서 잘 귀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존중받는 느낌. 근데 이게 또 하나 잘하지만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눈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거래할 때도 이렇게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 있고 눈 안 보면서 물건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는 가져가시든지 뭐 필요하시면 눈 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무시라고 그러죠. 무시죠. 없을 무에다 볼 시자. 내가 무시당했다는 건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점점 욕구가
나를 존중해 주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사든 5만 원짜리 사든 정말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중감을 주는 대화, 그런 자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뭔지도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선임하게. 이거 아까 사온 건데 여기가 상했어요. 그럼 다시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아까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유 손님, 아니 물건이 이렇게 돼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어느 게 더 마음이 끌려요? 두 번째. 그냥 맞아요, 이게 상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저 사람의 내용만 내가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손님이요. 아니 아까 전화를 드리고 왔는데 이게 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전화도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1번 전화 주신 거 맞습니까? 2번 접수가 안 됐는데? 3번 이렇게 예약까지 하고 오셨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손님. 몇 번? 3번. 그렇죠. 그거예요. 감정이 나빠졌는데 상대방 메시지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매너와 에티켓. 요즘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셔서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젊은 것이, 어린 것이, 건방지게, 예의 없이 막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보기로 하면 진짜 이 속병 터져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나이가 아니고 또 사회적인 직위도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의 존중성을 갖는 사회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매너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좀 예의를 더 잘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요새 애들이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가지고 버릇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어떻게 저런,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다루냐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과제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대화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번 요 빨간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상호이해. 자, 요거 좀 빨리 해주세요. 나 요즘에 힘들어요. 요건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조립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걸 전달하는 게 말이 아니고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도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 내 깐의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걸 빼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쓰시면 되고요. 건전지는 여기다 넣으세요. 했다고 그걸 그 사람이 그대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잘 설명해 줬는데도 딴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대화는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아까 기억나시죠? 내 말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오는 것이 이게 배설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영향력이라고 하죠. 영향력. 호감을 느낄 거냐 불편함을 느낄 거냐에 관한 이 영향력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요것 좀 하겠습니다. 말을 이제 아까 했던 건데 여기에 갖고 계신 6페이지 있네요. 자, 앞에서 또 화면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이건 뭐라고요? 말의 내용이에요. 말의 내용. 이건 뭐죠? 말투. 이건 뭐예요? 표정이나 제스처.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상호이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뭐가 제일 영향력 비중이 클까요? 세 개 중에. 거기 퍼센테이지에다가 세 개 합이 100개 되게 해보세요. 근데 앞에 잠깐 보세요. 요것만 쓸 때는 언제죠? 문자, 이메일, 카톡이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거 2개 쓰는 건 언제죠? 전화입니다. 전화.
세 개 다 쓰는 거는 여기 직접 만나서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쓰일 때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영향력이 클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게 제일 적을까? 그래서 세 개 합을 100이 되게 해서 한번 숫자 한번 써보세요. 그냥 생각나 부담 갖지 마시고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내 생각에 언어적인 것이 몇 프로, 목소리 톤, 말투가 몇 프로, 몸짓 언어가 몇 프로. 세 개 합이 100이 되게 55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목소리 톤. 7%가 뭘까요? 38이 뭘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7%밖에 안 되는 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뭘까요? 몸짓. 아니,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는 7%밖에 안 된다고. 그럼 38%는 뭘까요? 자, 보세요. 말투가 말의 내용보다 5배의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투를 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말투를 잘 정확히 안 쓰면 나의 의미는 바뀐다. 오케이? 몸짓 언어. 대화할 때 표정이나 자세나 손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말의 내용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손님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 친구한테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낸 문자를 상대방은 읽는 상대방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는 조금 더 풀어서 길게 설명적으로 보내셔야지 오해가 없어요. 단문이 되면 짧아지면 오해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모티콘 보내고 막 뭐 느낌표 붙이고 막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뭘 좀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만나서 해결도 되는데 전화하면 갈등이 좀 많아져요. 전화로 해결 때는 좀 약간 격앙되게 돼요. 왜? 이게 빠지니까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 말투를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뭐 설명하시고 전화로다 주문하고 전화로 거래할 때 있죠. 그때 이 말투의 삿발을 완전히 꽉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도 완전히 왜곡이 돼요. 여러분 혹시 전화 통화하는 걸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신 분 있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요. 야, 내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네? 정말 우리가 기계에다 대고 할 때는요, 이게 만나서 할 때 비해서 되게 딱딱한 말투예요.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말할 때의 말투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투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호칭도 똑같아요. 사장님, 자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의미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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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도 호칭을 부를 때 톤을 잘 쓰셔야 돼요. 자, 이거 두 개 잘 이해되세요? 네. 잘 되실 겁니다. 요거 설명드리기 너무 쉬워요. 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와서 어떻게 말할 거냐면요. 45와 55를 상반되게 말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전달될지 이게 진짜 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말의 내용과 몸짓 언어를 상반되는 의미로 할 거야. 사장님, 평소에 많은 돈 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왔죠? 전혀 고맙지 왜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역효과지 않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표정은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에게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해볼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밝은 표정, 환한 표정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이 몸짓 언어 중에서 기분 나쁜 몸짓 언어들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납대질. 아니 말을 좀 해보시라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집에서 자녀분한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아드님이 알았어요 아빠. 제가 잘해볼게요. 하고 들어갔는데 지방문을 꽝 닫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그런 것도 또 되게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로 들리는. 나는 사실은 그냥 내가 습관 때문에 이걸 컵을 갖다 줄 때도 그냥 이렇게 나는 의미 없이 그냥 무심코 그냥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때로는 손님 입장에서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죠? 물건을 탁탁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보면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활발하게 영화 장사하는 거 하면서 손님 와서 야 손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나는 활발한 분위기에서 손님 맛있게 드세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주고 받는 데라든지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지금 근데 사실은 이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내 기운을 계속 아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손님이 여러분한테 사장님은 좀 말투가 조금 불편하네요 라고 말해주고 가는 손님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의 말투의 영향력을 모른 채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친구나 가족 간에 말투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는 해서 손님이 손님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손님에게 미치는 말투가 어떤지 모르고서 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정말 그래서 어쩌면 사업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좋은 손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보세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의 그 물건과 상품의 질과 가격과 이런 건 다 좋지만 그거를 빛나게 하는 게 우리의 이 사실 소통의 능력, 말투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문장의 뜻이 뭐죠? 사모님한테 연락하셨으면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투를 살짝 바꾸면 자, 어떻게 돼요? 압박과 협박의 의미로 가요. 배려와 존중의 의미로 가요. 이 말이 푸시랑 안 바꾸고 무관심하다는 느낌, 짜증난다는 느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가지고? 말투 가지고. 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갖고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이야, 잘하셨다. 자, 2번 시작. 이상한 분이 있는데 좋아요, 잘했어요. 확실히 차이 나죠? 자, 3번 무관심하게 시작. 오케이, 자, 짜증나게 시작.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1번과 4번을 잘하시네. 우리 한번 원리를 찾아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라고요? 말투의 원리 하나는 오늘 손에 딱 쥐고 가보세요. 말투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는 최소화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 원리는 뭘까요? 말투를 어떻게 해야지 요 의미가 살아나요? 말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강약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나 제가요. 네? 말씀을 드려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깐에는 다 2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소위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말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셨죠? 아까 잘하셨는데? 자, 요쪽 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볼게요. 여기
모범생조 같았어? 자, 시작.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렇죠. 요쪽 줄. 자, 시작.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아유,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자, 요쪽 줄만. 자, 시작.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요쪽 줄만. 시작.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자, 선생님만 시작.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거 하지 말고요.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제 손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이 교육 끝나고 그때 강사가 와서 소통 얘기할 때 말투 얘기할 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했었구나. 요것만 기억하세요. 왜 이게 부드럽게 살아가야 결과도 부드러워집니다. 자, 첫 단을 올립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오케이. 그럼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내려가 본 거예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시작.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좋아요. 이 물건은 마음에 드세요. 시작. 이 물건은 마음에 드세요? 야, 진짜 좋다. 이 물건은 마음에 드세요? 이 물건은 마음에 드세요? 이거예요. 이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했네요. 자, 한번 해보세요.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케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말하는 말투로 한번 시작. 자, 보세요.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상대에게 오는 영향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도 오늘 뭐 별일 없었어? 라고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오늘 별일 없었어? 어때요? 약 먹었어.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거야? 약 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상해질 거야. 왜 오빠? 내가 만든 이런 집사람 뭐약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이상해졌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했어. 오늘 별일 없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왜 이래? 약 먹었어? 그럼 뭐라고 했는데 우리 시작. 교육 받았어요. 박수! 솔직한 게 뭐예요? 교육받아서 나의 말좀 신경 쓰려고. 이게 솔직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은 딱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랑 인간할 수 있다. 좀 더 나의 영향력을 높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투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절하기도 하고 배려적이기 때문에. 커피 맛은 어떠세요? 아니고 커피 맛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5, 60년을 어떤 말투로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남은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살 거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이 뭔 중요해? 앞으로 하루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특성과 습성을 우리가 자꾸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이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고 바로 잘 타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들었다고 바로 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있고요. 우리 삶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걸 지식이라고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걸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자주 쓰셔야 이제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좀 처음에 배우면 이렇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잘 타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쓰러지니까 아이 됐어 하고 포기한 사람은 그 멋있는 자전거를 못할 거예요. 저하고 똑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시작.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짜증내는 말투의 특징이 뭐예요? 짧다. 급하게. 톤이 올라갔다. 비가 흐리다.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떨려. 그래서 길게 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배우실 거 없고요. 이것만 잘하시고. 자, 1번. 자, 고전 시작. 아니 요즘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가지. 요즘 많이 힘들겠다. 이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위로와 위안을 줄 때 끝을 쭉 내리세요. 이 사람 감정이 쭉 빠지게. 아유 많이 힘들었지. 아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아유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이게 밑으로 쭉 빼요. 그래야지 이 사람 감정이 빠진다. 요걸 뉘앙스를 기억하세요. 내가 말투를 쭉 빼야 빠진다. 올려야 밝아진다. 2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해보세요. 시작. 고절 쓰면 시작. 대개 보면요. 이 강의 받고 들어가신 분들이 가면 되게 처음엔 헷갈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현상? 좋은 현상. 초기에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해보세요. 들춰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감을 주고 배려적인 영향을 주려면 뭘로 하느냐? 말투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말이 멋대가리 없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 뻣뻣하구나. 아 저 사람 아직도 세상 바뀐 거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진짜 백화점 막 그 비싼 데 막 고가 파는 데 가면 직원들이 어때요? 굉장히 친절한 말투로 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요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다 말투였어요. 그들의 복장이 아니고 다 말투였다고. 그렇죠? 우리 광명시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부터 이제 정말 이제 옆에 오늘 이 교육에 못 오신 분들에게도 오늘 가서 그래봐요. 오늘 장사는 어땠어? 그러면 그분이 얘가 오히려 이런 영향을 자꾸 미치죠. 자, 3번 시작. 와, 좋아요. 벌써 여러분의 벌써 울림이 와요. 얼마면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면 가능하시겠어요? 힘을 빼요. 그래서 올립니다. 4번 시작. 좋아요. 5번 시작. 좋아요. 가라고. 이게 상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전달될까? 안 돼. 그래서 이게 잘 돼요. 관심 있는 말이죠. 관심 없는.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엔 이제 이미 영향을 팍팍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두 개, 이 세 개 차이점이 뭐예요? 경청한다, 듣는다, 어른다. 나는 조금 전에 사장님 얘기를 경청했다. 나는 조금 전에 사장님 얘기를 들었다. 나는 조금 전에 사장님 얘기를 들어줬다. 차이점 뭐예요? 어느 게 제일 파워풀해요? 들어주기. 네? 경청. 무슨 경자죠? 기울이 경자. 경사할 때 기울여서 들어라. 뭐를 기울여서 들어라?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진짜로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아까 사실과 감정을 들이는 노력은 완벽한 경청을.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누가 얘기하면 그때 강사가 그랬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나. 그렇지. 오케이? 자, 시작.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이걸 물이 또 물탄도 술이 물탄도 말투인데. 네. 상대방이 물이 물탄데 술이 물탄데 대책이 없잖아.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업은 연장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 아니 이거 갖고서 잘 쓸 수 있을까요? 뭐라 돼?
이거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울 수 있겠지. 그거죠. 오케이, 물에 불타는 쓸 때 호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배워서 그건 아니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왔다가 저 안에 있는 얘기까지 끌어내고 갈 정도로 한번 마음의 이 가게를 만들어봤어요. 거기 가면 내 얘기 참 잘 들어요. 제가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경청의 힘을 많이 쓰고 살아요. 근데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저에게 제가 만족할 만한 일. 제가 한 작년 일인데 카센터에 가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작년에 한번 갔는데 카센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갔더니 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다가 문이 닫혀서 못 왔죠? 그랬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자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 남편은 제 오이를 도와놨고. 그래서 제가 온전히 경청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랬더니 이제 막 이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바람핀 얘기까지 그래가지고 차는 다 끝났는데 한 30분 정도 차를 붙들고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피곤하게 나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속내를 끌어내고 저와 대화했다는 거에 아주 만족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잖아요. 그냥 짧은 대화, 그냥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대화를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왔지만 옛날에 제가 20, 30년 전에 일본에 장사 잘 되는 가게 가보면 줌을 받을 때 딱 고객의 눈높이에서 받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 가게까지 오면 그 정도로 고객하고의 이 눈높이. 그래서 정말 고객의 마음과 생각을 잘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장사의 신은 내 본의로 장사하지 않고 고객의 눈높이로 한다는 건 이미 이건 아주 진리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를 수정할 수 있고 많은 걸 알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될까? 네. 오늘 학교 급식은 맛있어? 학교 재밌어? 애들하고 다 친해졌어 이제? 교장 선생님 잘 계시니? 만나면 안 부자리고? 야너 후서 뭐 이게 생각 좀 해봤냐? 뭐가 되고 싶어? 뭐 끌리는 쪽이 좀 있잖아 이렇게. 내가 남녀로서 리포터만 20년 넘게 가해봤는데 저렇게 말 안 통하는 애는 처음 봤어. 왜 말이 안 통했을까요? 아빠의 질문이 엉성한 거예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해요. 다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볼까요? 갖고 오신 자료 볼까요? 어, 8페이지에 보면 자, 무슨 질문의 종류가 두 개 있죠? 네.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자, 닫힌 질문이란 뭐냐면 네, 아니요, 얼마라고 답이 나오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해요.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풍성해지려면 무슨 질문을 잘해야 된다? 열린 질문을 잘해야 된다. 열린, 자, 뭘 연다고요? 상대의 입을 열고, 상대의 마음을 열고, 상대의 생각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질문을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경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좋은 말투로 말을 꺼내니 세 박자가 나와요. 오케이?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같이 이제 힘드시죠? 다치네요. 사과 좋아하세요? 네. 박명씨는 몇 년째 사세요? 다 이게 다치네요. 자, 열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누구든 좋으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데 네, 아니요, 얼마요라고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린 질문의 원리를 오늘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분?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얼굴 다친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요. 이거 해보세요. 또.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직업을 하시게 됐어요?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또 오늘 강의하면서 느낀 점 있으세요? 있어요. 그 뒤에 거를 바꾸셔야 돼요. 아, 오늘 강의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굿! 잘 보세요. 이제 두 번 했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저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에 들어간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걸 딱 손에 쥐어가세요. 그럼 질문의 대가가 돼요. 다시 말해서 대화를 잘 리드하는 사람이 돼요. 대화의 리더십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해. 아까 그 아빠처럼 네, 아니요로만 지금 말이 뚝뚝 끊어지잖아. 손님들하고 대화가 좀 더 풍성해지면 여러분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친근해져요. 친근해지고 손님이 뭔가 그래도 이야기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시면 자, 오늘 강의 환경은 뭐 어떠셨습니까? 굿! 자, 정리할게요. 세 단어를 써보세요. 거기다 크게 써보세요. 아주 보면 아래다가 첫째, 열쇠 3개 드리는 거 열쇠 3개, 열쇠 3개 소개해드릴게요. 자, 뭘 여는 열쇠라고요 이게? 대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입을. 첫째, 1번 무엇? 1번 무엇? 2번 어떻게? 3번 왜? 됐죠? 자, 그러면 그게 들어가게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강사님은 어떤 계기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굿!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제 속에 있는 옛날 스토리부터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또 아무나 한 번 또. 이제 뭐 세 단어를 넣어서 질문 한번 해보는 연습이에요. 그럼 우리 손님한테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자, 또 어느 분? 어떻게 이거 쓰시니까 편하세요? 는 다친이죠?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쓰셨어요. 그러면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래도 뭔가 거래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 오늘 반찬 구성은 어떠세요? 오늘 반찬 맛있으셨어요?가 아니고 오늘 반찬 구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 의도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들잖아. 맛 있냐 없냐라고 내가 이렇게 마치 딱 추궁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죠? 자, 또. 손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가게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야, 손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가게에 오시게 되셨어요? 자, 근데 이거를 봐보세요. 손님은 어떤 계기로 우리 가게에 오시게 됐어요? 와, 손님은 어떤 계기로 우리 가게에 오시게 됐어요? 친절한 질문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친절한 질문을 만드는 원리가 뭐다? 그렇죠. 손이 움직이기 시작. 사장님 분명 오늘 집에 가서도 오늘 저녁 먹었어. 그리고 손을 쓰다 보면 그렇죠. 자, 그 세 단어를 써서 손님들에게 좀 더 속에 있는 걸 끌어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바꿀지 뭘 어떻게 조정할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요. 손님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도 올 거고요.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일과 관련돼서 그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대화가 돼야지 일만 하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일하는 맛이 나는 거.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네, 오늘 예전 몇 시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네. 저한테는 고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걔가 최근에 저한테 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저는 해오기를 먼저 지금 기다릴게 한 달?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풀면 좋을까요? 아이도 잘못했다는 걸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굳이 그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바르게 커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걸 듣고 싶을 텐데 그 아이가 벌써 그 나이 되면 산이분별은 다 할 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믿는다는 말을 듣고 싶을지 몰라요. 엄마가 너를 용서할게, 이해할게가 아니고 너를 믿는다는 말을 아이는 더 듣고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많이 가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갈 때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믿음 속에서 커가는데 계속 불안해하잖아요. 부모들. 이게 잘 될까? 이게 똑바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알게 모르게 불안해하는 기운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다 전달되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경계받는 아이가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믿는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상대 아이들, 상대든 손님이든 손님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매너 없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를 왜 조금 더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손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세요. 나는 원한다. 마음이 평화롭게 일하게. 그러니까 내 평화를 지키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로울 수도 있고 평화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소 이렇게 좀 매너 없고 뭐 이런 친구가 와서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포용해 주셔야 여러분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의 이 내용으로 우리의 소통의 능력이 확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근육이 커가듯이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지나간 세월이 늘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삶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많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